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윤석열 한동훈 회담, 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회담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굳이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면담을 한다. 회담이란 말을 쓰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한동훈 집권당 대표를 부하로 계속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속 좁은 대통령도 참 역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독대든 면담이든 회담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난다는 게 이렇게 큰 뉴스가 됐다는 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그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겁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만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한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는 강한 입장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졌고 한동훈 대표는 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졌다는 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큰 차이로 보수 중도 후보가 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기준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이고 한동훈 대표는 텃밭을 지켜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독대를 계속 회피했던 것은,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보자고 한 것은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강한 입장에서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이 거꾸로 됐습니다.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한동훈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칼날을 잡고 있습니다. 칼날 잡으면 잘못하면 손에 피가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한 두 위기,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의료 대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마 해법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두 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의 예술이 정치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 타이밍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느림보입니다.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늦춥니다. 늦추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의료 대란이죠. 이 의료 대란은 총선에서 이 의료 대란 때문에 망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계획은 백지화한다라고 선언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이틀간 비판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련하게 밀어붙이다가 이제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제동을 걸 수 없는 사태까지 왔고, 그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의료 대란의 늪에 빠져가지고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지금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딱 8년 전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직전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도 지금 김건희 문제, 의료대란 문제를 자기 체면을 의식해서 해결을 늦춘다든지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또는
하야 또는 식물화,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탄핵, 하야, 정치적 식물 상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의료 대란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밀어붙인 게 수두룩합니다. 국민행동본부의 표현에 의하면은 박근혜 탄핵 사유가 1이라면은 윤석열 탄핵 사유는 1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런데 희망사항으로서는 돌파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뜨뜻미지근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25 내지 26%를 맴돌다가 10월 말에 JTBC에 의해서 최순실 PC, 태블릿 PC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급전직하로 지지율이 14%로 떨어지고 그게 탄핵의 문을 열어 젖혔는데, 바로 그 역할, 그런 폭발의 역할, 기폭제의 역할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활동과 8년 전의 최순실 씨의 활동을 비교하면은 이것은 상대가 안 됩니다. 김건희 씨의 활동과 관련된 의혹의 그 양과 질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만약 기폭제 역할을 하면은 의료 대란 문제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원자 폭탄에서 우라늄 폭탄은 질량 2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게 임계 질량을 넘어가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과 의료 대란이 각각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게 2개가 붙어버리면은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담이 대폭발의 임계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 애국 세력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참 고민입니다. 며칠 전에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자책골을 넣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그런 비아냥이 있었는데, 지금 거꾸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계속 자책골을 넣으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권 심판론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재판에서 판사들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불기소하기로 한 거, 이게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마 판사들은 그걸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평형 감각으로 검찰이 저렇게 김건희 여사를 봐주니까 우리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좀 온건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이게 일종의 공평성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판사들에게도 굉장한 압박을 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난 2년 반 동안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 실수를 할 때마다 결정적 응원을 했습니다. 팬클럽으로 돌변해가지고 박수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박수를 쳤고,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도 그렇게 했고, 의료개혁으로 위장한 의료 대란을 일으켰을 때도 한국의 보수 세력은 박수를 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면 한국의 보수 세력도 같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묶여있는 이 끈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윤석열보다는 도덕적으로나 모든 점에서 우월한 존재 아닙니까? 풀어야 된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팬클럽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으로 바꾸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 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이념적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부합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독재식이냐. 의료대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이른바 의료개혁은 그 딛고 있는 이념적 가치관이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식 방법식입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의 불법 행위는 독재입니다. 사회주의적 독재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항을 뒷받침하는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윤석열식 사회주의 독재에 대해서 자유수호 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동안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욕하는 데 앞장선 것 아닙니까?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윤석열과 결별하든지 윤석열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회복하든지 해야 공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벼랑에 몰린 것은 윤석열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칭 보수 세력입니다. 감사합니다.